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마미 여러분들. 저는 올해로 18년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과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이성종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재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영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재란 재능이 뛰어나고 그리고 그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해당된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네, 아이들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이야기입니다. 영재교육에 대해서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가 영재교육 대상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을 또 해보셨을 것이고 자세하게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실 텐데요. 오늘 영재교육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재교육기관은요, 크게 세 종류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영재학급이라는 영재기관이 있습니다. 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요,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이고요. 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장소들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기보다는 어떤 학교들이 빌려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요.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재학급이 있고, 또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영재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교육기관의 일종의 약간 난이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린다면, 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이 가장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교육청 영재교육원, 마지막이 영재학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영재교육기관마다 교육 과정의 구성은 매우 많이 다른데요. 먼저 다루고 있는 교과목을 좀 말씀드리면 수학, 과학, 언어, 인문사회, 정보, 음악, 미술 이런 영역들, 다양한 영역들을 다루는데, 각 영재교육기관마다 이것들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요, 그 중에 한 개에서 두 개 과목 또는 융합된 과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영재교육기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영재 수업을 1년 동안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수업을 하고 그 중에 일부 학생들이 그 다음 연도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영재 교육을 오래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조금 어린 한 3학년, 4학년 때부터 시도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운영 시간은 보통 일주일 중에 주말 토요일 시간을 이용해서 4시간에서 5시간 집중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평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서 2시간씩 이틀 그렇게 운영하는 영재교육기관들이 꽤 있다는 것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재교육기관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과는 사실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학교의 교육과정과는 완전히 별개로 영재교육기관에서 그 해당 기관의 강사진들이 준비한 아이들에게 흥미롭고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내용들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주로 학생들이 프로젝트 학습이라거나 또는 팀 단위의 수업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는 합니다. 영재 지원 그리고 선발 과정이 꽤 궁금하실 텐데요. 이 영재 선발과 지원 과정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GED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그곳에 들어가시면 영재교육의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각 교육기관의 모집 공고 내용, 그리고 선발 절차 이런 것들이 다 안내가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영재교육기관에 지원서와 자기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사 관찰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담임교사가 평가를 하고요. 그게 아니라 과학과 관련된 영재교육원에 지원을 한다, 또는 영어와 관련된 영재교육원에 지원을 한다 라고 한다면 해당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 선생님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원과 자기 체크리스트와 교사평가서가 작성이 된 후에는요, 각 학교별로 추천위원회라는 것이 열려요. 각 학교별로 배정된 제한된 인원들만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해당 교육기관에 가서 이제 영재성 검사나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또는 면접 시험을 통해서 제한된 인원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영재교육관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올해부터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일단 먼저 1차로 예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학생들을 한 학기 동안 온라인으로 운영한 뒤에 2학기 심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창의융합상상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재 교육기관마다 각자 좀 다른 내용들, 어떤 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지원할 수 있고 어떤 선발 절차를 거치는지, 이런 내용들이 GED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영재교육에 관심이 있고 우리 아이 좀 참여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미리 한번 살펴보시고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영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셔도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기관에 참여를 해서 수업을 받아보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7년 동안 영재학급을 운영을 해봤었는데 그 속에서 아이들이 느끼고 배우는 점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 아이가 영재교육기관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재 수업은요, 학생이 계획해서 주도적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해보고 그러한 프로젝트 수업 속에서 느낀 것들을 보고서로 정리하고 그 정리한 내용들을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앞에서 발표하는 내용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과정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영재 수업의 경우에는 소규모 인원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 팀 단위로 조사 학습을 한다거나 또는 관찰 활동, 토의 토론 활동을 하기에도 참 좋고요. 그리고 같은 과학 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집중도 있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주제, 재미있는 주제들과 더해서 좋은 수업 방법들을 많이 체험해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과 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요, 아이가 이제 의지는 있는데 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아마 입급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영재교육원에 비해서 조금 문턱이 좀 낮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의지가 있고 참여하고자 하는 흥미와 의지가 있다 라고 한다면 조금 준비하면 들어가서 수업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영재 수업에서 아이들이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수업의 형태라든가 요소들은 똑같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현재 준비 상태 그리고 아이의 의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영재 교육원이든 영재 학급이든 어느 쪽이든 꼭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아이가 배우고 있는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라거나 아니면 영재 수업에 나는 참여하고 싶지 않아, 전혀 의지가 없는 경우라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영재학급에 들어와서 수업을 받는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결과물도 좋지 않고 결국에는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영재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을 것인지 참여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아이의 현재 준비 상태와 더불어서 아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교육하면 보통 아이들이 좀 으쓱해하고 뿌듯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좀 약간 부담감도 가지고 있죠. 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너무 좀 많은 걸 배우면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다면 좀 자신감을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도 충분히 영재성이 있고 충분히 머리가 좋아서 같이 참여해서 재미있게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어. 그리고 엄마가 들어보니까 영재학급 또는 영재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들이 정말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고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대. 그러니까 뭐 자신감 있게 도전해보자, 시도해보자 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렇게 자신감을 주고 격려를 해주는 말만으로는 사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좀 준비가 필요한데 그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영재교육원 시험에서 그동안 출제되었던 경향을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들을 담은 문제집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집을 서점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이가 풀어보고 싶어하는 문제집을 선택을 해서 문제의 유형들을 다양하게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문제들보다 조금 더 넓은 범주에서 다양한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접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영재교육기관의 평가,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좋은 결과를 얻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복합적인 사고력이라든가 높은 추리력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꼭 쌓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많이 푼다고 꼭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에 더해서 꼭 필요한 것,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서 활동을 꼭 병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출문제에 대한 준비는 단기적인 준비 그리고 사고력을 좀 확장시키고 어떤 것들을 어떠한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가를 방법을 배울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문해력이라든가 복합적인 추론 능력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력, 창의성, 상상력 등을 키워주는 활동은 독서를 통해서
더 많이 풍부하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고요. 독서와 이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하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영재 선발 과정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될 테니까 꼭 기억하셔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